예,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크리에이터 제로투텐입니다. 네, 두 배속으로 들으시면 좀 더 빨리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은 이제 같은 지역인데 왜 다르게 상승할까? 라는 주제로 제 영상을 찍어봤고요. 제 동네인 답심리를 바탕으로 제가 임장을 직접 다니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제대로 공부한 지가 제가 한 1년이 지났어요. 이제 뭐 1년 동안 계약도 해보고, 대출 자서도 해보고, 다양한 부동산 관계인 만나면서 알게 모르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앞선 1년 동안은 주로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력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어떤 것을 좀 이루고 싶을 때 이렇게 빽빽하게 시간표를 세우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공부와 실전이 겸비된 방식으로 공부 방법을 좀 업그레이드 하고자 시간표를 짜봤습니다. 부동산 분야에서 한번 끝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여튼 오늘은 이제 경매 복귀 임장인데 부동산의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임장입니다. 실제 현장에 임하다는 뜻인데 그거를 이제 경매랑 뭐 주거용 아파트 물건 좀 섞어서 경매 복귀 임장 첫 번째 시간으로 제 동네인 답심리를 임장을 해봤습니다. 퇴근하고 주말에 임장 가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첫 발을 떼고자 제 동네부터 시작을 했는데 임장이 두려우신 분들은 자기가 아는 곳이나 가까운 곳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최근 2, 3년 동안 제 동네 답심리에 나왔던 경매 물건 중에 아파트 물건을 추려서 복귀 임장을 진행해 봤는데요. 당시 낙찰가 대비 현재 시세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쓰임새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추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분석한 물건은 이제 답심리 청솔 아파트였습니다. 42평 11층짜리 물건이었고 감정가 7억 300만 원짜리가 7억 4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등기부 기반으로 제가 권리 분석 싹 다 정리한 건 한번 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갑구, 을구 쭉 나열해서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현재 효과는 뭐 11억에서 13억 2천 정도 하고 있고 올해 5월달 실거래가는 10억 5천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전세는 6억 중반이었고요. 취득세랑 부대 비용 포함해서 2020년 초에 7.3억 정도에 취득했다고 보면 약 3억 정도 지난 현 시점에 3억의 시세 차익을 보셨네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3억 정도를 보신 것 같습니다. 실제 물건 정보를 볼게요. 청소로성 아파트고요. 2000년대 준공된 20년차 아파트고 15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였습니다. 뭐 경사는 아파트로 가는 게 좀 있었고 중간중간에도 좀 있었어요. 단지에 면적은 한 39,000 제곱에 16개 동에 있었고 용적률은 258, 건폐 19% 정도로 동간거리는 꽤나 넓었습니다. 주차 대수는 1377대로 세대당 0.89대를 댈 수 있어 약간은 모자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단지 사이사이마다 주차장 입구가 있긴 했었습니다. 워낙 대단지라서 많이 컸고요. 그리고 구축이라서 그런지 지상에도 차를 대도록 해뒀습니다. 아직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레미안 엘파인이랑 비교를 좀 하겠지만 청솔 우성은 차가 다녀서 그런지 비교적 단지에서 노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단지 곳곳에 놀이터랑 도서관이 있어서 그쪽에서 많이 놀려서 노는 듯 했습니다. 사진상의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경매로 나왔던 물건이고요. 엘리베이터 이렇게 돼 있고 들어가 보니까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복도식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해둔 점은 꽤나 특장점이 있어 보였습니다. 층은 중층 이상 남향으로 되어 있고 대략적인 뷰는 단지 내 미니 운동장이 보이는 듯 했어요. 그리고 주방에 있는 뒤쪽에는 간단한 산책길과 도로가 있었고요. 바로 뒤쪽에 2000년대 준공한 1800세대 대단지 아파트인 전농 SK가 있었습니다. 시세는 비슷비슷한데 전농 SK가 좀 더 높은 듯 했어요. 아쉽게도 제가 아직 임장 스케일이 부족해서 전기 수도 계량기랑 미납관리비랑 공과금, 도시가스, 방수, 누수 등은 제가 확인을 잘 못했어요. 부동산 사장님도 못 봐긴 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에 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방문한 임장지는 레미안 엘파인 아파트였습니다. 한 2만 제곱에 총 472세대 9개 동이 들어선 아파트였고요. 주차 대수는 546세대로 널널해 보였고 용적률은 248, 건폐율은 19%였습니다. 준공은 2011년도도 됐어요. 청소 노성이랑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가 느낌이 좀 쑥 들어가 있다고 할까? 도로랑 맞닿아 있지 않아서 소음은 덜할 것 같긴 한데 차 없이 밤에 걸어올 때는 주택가 건너서 꽤 들어가야 돼가지고 조금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뭐 이렇게 보면은 바로 뒤가 산이잖아요. 거의 산 쪽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조용하면서 공기는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단지도 뭔가 좀 자연 친화적인 느낌? 조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쁘고 살긴 좋아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벌레나 비 올 때는 조금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튼 24평이었죠. 24평 기준 7층 감정가가 6억 1200만 원이었고요. 2020년 9월 낙찰가가 7억 150만 원이었습니다. 청솔 우성이랑 거의 비슷하죠. 낙찰가는. 네, 현재 호가는 8억 2천에서 8억 8천까지 하고 있고요. 최근 실거래가는 한 8억 4천 정도로 보입니다. 부대 비용 포함해서 7.3억 정도에 받았고 현재 시세가 8.4억 정도라고 하니까 2년 동안에 약 1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위 청솔 우성이 약 3억의 시세 차익이 있는 것에 비해서 엘파이는 1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는데 같은 급등기에 잡은 물건이라고 해도 시기랑 단지 물건에 따라서 3배 가까이 수익 차이가 나네요. 물론 청술은 2000년대 초반, 엘파이는 2000년대 후반 취득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뒤에서 좀 더 풀어드릴게요. 단지 내부를 살펴보면 조경은 확실히 엘파인이 우수했어요. 21년도 준공이라서 지상의 차가 다니지 않아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고 조경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고흥 같은 느낌이었어요. 레미안이 삼성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레미안 조경팀이 에버랜드 조경팀 쪽이랑 뭐 연관이 있다고 에버랜드 조경팀에서 한다고 했었나? 그렇다고 하는데 굉장히 조경의 느낌이 좋았습니다. 지하 주차장도 굉장히 깔끔했고 보안도 잘 되어 있어서 살기에는 진짜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피트니스 센터 단지 내에 있었고 물건지가 있었는데 향은 남서향이라서 남향에 대비해서는 조금 일조량이 딸려 보였고요. 그리고 청솔은 약 4만 제곱미터에 15개 동이 들어갔었는데 엘파이는 2만 제곱에 9개 동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지하 쪽으로 주차장을 좀 뺐다 하더라도 동간거리가 상대적으로 좁아 보였습니다. 임대 아파트로 추정되는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가 좀 떨어져 있었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아파트는 동아 아파트입니다. 2001년 준공 총 741세대 용적률 328 건폐율 23%였던 아파트였고요. 38평 감정가가 5억 6,200 2층짜리 물건 이제 2020년 10월에 7.32억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호가는 9억 매매가 9억 정도고 전세는 6.5억 정도 하는 걸로 보이고요. 작년 화랑기 2021년 10월달에 9.7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9억이 금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물건은 2층 저층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시세는 8억 후반이나 9억 초반대로 보입니다. 부대 비용 포함해서 약 7.6억 정도에 취득했다고 하면 2년 정도 후인 지금은 약 1.4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생겼다고 볼 수 있하네요. 단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향은 동향이었고요. 같은 20년 차였지만 청술 우선과는 다르게 출입문 보완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건지는 저층으로 주차장 뷰가 보일 듯 했고요. 엘리베이터는 새 걸로 교체하는 듯 했어요. 제가 그 플랜카드를 봤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면서. 하나 특이점이 이제 물건지가 있는 백이동 그리고 백일동은 다른 단지와 조금 떨어져 있고 시대 자체가 좀 낮아서 지하 주차장이랑 연결이 안 되어 있어 보였어요.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이렇게 사소한 디테일 차이가 있다는 걸 또 처음 알았습니다. 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각각의 집안이랑 이런 지형 구조가 다 다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기도 하네요. 여기까지 이제 답심리에 나왔던 경매 물건을 복귀 임장해봤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지는 못했는데 나름 마음 내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확실히 현장에 가니까 달리 보이네요, 이게. 핵심은 같은 동네라고 해서 똑같이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2020년 초반에 취득한 1500세대의 청소조성은 약 7.3억에 취득해서 약 10억 5천, 약 3억 정도가 올랐죠. 그리고 2020년대 후반에 취득한 470세대의 레멘 엘파이는 부대 비용 포함해서 7.3억에 취득을 했는데 약 8.4억, 1억 정도밖에 안 올랐고요. 1억도 많이 오른 거지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다슈니 동아 2020년도 후반 740세대 7.6억에 취득해서 약 9억, 약 1.4억 정도가 올랐네요. 보시면은 청소로성 엘파인 동아가 한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까지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똑같이 근데 답심동에 있는데 왜 이렇게 입지가 다를까요? 가격이 다를까요? 제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입지랑 시기, 구매 시기죠. 세대수가 좀 시세 상승에 영향을 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도를 좀만 더 아웃해서 보면은 레미안 엘파인 답심리 동화는 청량리역 기준으로 답심리 공원에 박혀 있어서 조금 분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 보이는데 청량리랑, 근데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던 청설우성은 같은 답심리동이긴 하지만 동대문구의 최대여인 청량리와 가장 가깝습니다. 청량리에 대한 개발 호재나 이런 거는 제가 정리해둔 패스팅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나아가서 취득 시기로 봤을 때는 청술우성은 2020년도 초반 상승장 초입부에 들어갔고요. 레멘 엘파이랑 답심리 동화는 상승을 한번 하고 난 뒤인 2020년대 후반에 들어갔습니다. 더해서 세대수 측면에서도 청술우성은 1500세대나 되는 대단지인데 엘파이랑 동화는 470, 744대로 비교적 대단지는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입지 시기 세대수의 차이로 인해서 수익의 차이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임장을 하면서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다 똑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지역은 다양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뿐만 아니라 같은 아파트라고 해도 동이랑 향이랑 층에 따라서 시세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저번 상승장 동안에는 모든 지역, 모든 상품이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냥 사면 다 오른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시장이 점점 정상화되어 가면서 개별 입지, 개별 상품별로 모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임장을 통해서 상승했던 시장에서도 더 오르는 상품, 덜 오르는 상품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평균적으로 퉁쳐서 접근하는 방식은 올바른 인사이트를 줄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많이 하시고요. 저와 같이 하시면서 각각 개별 상품, 개별 입지의 그런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